안녕하세요. 오늘은 NAT 게이트웨이와 인터넷 접근 완벽 가이드를 시작하겠습니다. AWS에서 프라이버트 서브네트의 리소스가 안전하게 인터넷에 접근하는 방법을 배워보겠습니다. 보안을 유지하면서도 필요한 외부 통신을 가능하게 하는 NAT 게이트웨이의 모든 것을 알아봅시다. 먼저 오늘 학습할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NAT 게이트웨이의 개념과 필요성부터 시작하여 네트워크 어드레스 트랜즈레이션 동작 원리를 이해합니다. 일래스틱 IP 할당과 NAT 게이트웨이 생성 절차를 실습하고 라우팅 테이블 구성 방법을 배웁니다. 프라이버트 서브네트를 연결하는 방법과 NAT 게이트웨이와 NAT 인스턴스의 차이점도 비교합니다. 비용 최적화 전략과 고가용성 아키텍처 구성, 그리고 실전 트러블 슈팅까지 다룹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NAT 게이트웨이가 무엇인지 알아봅시다. NAT 게이트웨이는 프라이버트 서브네트의 리소스가 인터넷에 접근할 수 있게 해주는 AWS의 관리형 서비스입니다. 외부에서는 직접 접근할 수 없지만 내부에서는 외부로 나갈 수 있는 단방향 통신을 제공합니다. 마치 회사의 보안 게이트처럼 작동하여 보안을 유지하면서도 인터넷 접근을 가능하게 합니다. 외부 공격으로부터 리소스를 보호하는 AWS의 완전 관리형 서비스입니다. 왜 NAT 게이트웨이가 필요할까요? 데이터베이스나 애플리케이션 서버는 보안상 프라이버트 서브네트에 배치합니다. 하지만 OS 업데이트를 받거나 외부 API를 호출하거나 S3에 접근하는 등 인터넷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퍼블릭 IP를 부여하면 외부에서 직접 접근할 수 있게 되어 보안 위험이 커집니다. NAT 게이트웨이는 이런 딜레마를 해결합니다. 프라이버트 서브네트의 보안을 유지하면서 필요한 외부 통신은 허용하여 보안과 접근성의 균형을 맞춥니다. NAT 게이트웨이는 어떻게 동작할까요? NAT는 네트워크 어드레스 트랜즈레이션의 약자로 프라이버트 IP를 퍼블릭 IP로 변환합니다. 프라이버트 서브네트의 인스턴스가 인터넷으로 요청을 보내면 NAT 게이트웨이가 자신의 일래스틱 IP로 주소를 바꿔서 전달합니다. 응답이 돌아오면 다시 원래 프라이버트 IP로 변환하여 인스턴스에 전달합니다. 주소 변환으로 인터넷 통신이 가능하게 하지만 외부에서 들어오는 요청은 차단하여 단방향 보안 통신을 보장합니다. NAT 게이트웨이의 핵심 특징을 정리하겠습니다. NAT 게이트웨이는 반드시 퍼블릭 서브네트에 생성해야 하며 고정 일래스틱 IP가 필요합니다. 가용 영역별로 생성되므로 고가용성을 위해서는 각 AZ마다 NAT 게이트웨이를 배치해야 합니다. AWS가 완전히 관리하므로 패치나 유지 보수를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퍼블릭 서브네트에 배치하는 것은 필수이며 가용 영역별로 생성되고 완전 관리형 서비스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이제 실제 코드를 살펴보겠습니다. 바토3SDK를 사용한 NAT 게이트웨이 생성의 기본 구조입니다. 먼저 바토3 클라이언트를 생성하고 apnoassist-e 리전을 지정합니다. 일래스틱 IP를 할당받기 위해 allocate address 함수를 호출하며 도메인을 BPC로 설정합니다. 할당받은 일래스틱 IP의 allocation ID를 저장합니다. 그 다음 createNet gateway 함수로 NAT 게이트웨이를 생성합니다. 서브넷 ID에는 반드시 퍼블릭 서브네트를 지정해야 하며 allocation ID에 앞서 할당받은 일래스틱 IP를 연결합니다. 태그 스페서퍼케이션즈로 네임 태그를 붙여 관리를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생성된 NAT 게이트웨이의 ID를 출력합니다. 일래스틱 IP가 왜 필요한지 알아봅시다. 일래스틱 IP는 AWS에서 제공하는 고정 퍼블릭 IP 주소입니다. 일반적인 퍼블릭 IP는 인스턴스를 재시작하면 변경될 수 있지만 일래스틱 IP는 해제하기 전까지 계속 유지됩니다. NAT 게이트웨이는 인터넷과 통신하기 위해 이 고정 IP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고정 퍼블릭 IP 주소이며 재시작해도 유지되고 NAT 게이트웨이의 필수 요소입니다. NAT 게이트웨이 생성 시 상태를 확인하는 코드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일래스틱 IP를 할당하고 할당된 퍼블릭 IP를 출력합니다.
두 번째로 NAT 게이트웨이를 생성하며 프로덕션 NAT라는 이름과 프라드 환경 태그를 붙입니다. 세 번째로 상태 확인 루프를 돌립니다. 디스크라이브 네트 게이시즈로 현재 상태를 조회하고 상태를 출력합니다. 어베일러벨 상태가 되면 생성 완료 메시지를 출력하고 루프를 빠져나옵니다. 페일드 상태가 되면 생성 실패를 알립니다. 10초마다 상태를 체크하며 보통 1에서 2분 정도 소요됩니다. NAT 게이트웨이 생성 프로세스를 정리하겠습니다. 3단계로 진행됩니다. 첫째, 일레스틱 IP를 할당받습니다. 둘째, 퍼블릭 서브네트를 지정하고 할당받은 일레스틱 IP로 NAT 게이트웨이를 생성합니다. 셋째, 펜딩 상태에서 어베일러벨 상태가 될 때까지 1에서 2분 대기합니다. 생성이 실패하면 주로 일레스틱 IP가 이미 사용 중이거나 서브네트 아이디가 잘못된 경우입니다. 일레스틱 IP 할당을 우선적으로 하고 퍼블릭 서브네트를 반드시 지정하며 1에서 2분 대기 후 사용 가능합니다. NAT 게이트웨이를 생성했다고 해서 바로 작동하는 것은 아닙니다. 프라이버트 서브네트의 트래픽이 NAT 게이트웨이를 거쳐 나가도록 경로를 설정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라우팅 테이블의 역할입니다. 라우팅 테이블은 네트워크 트래픽이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려주는 이정표입니다. 트래픽 경로를 지정하고 프라이버트 서브네트에 NAT 게이트웨이를 연결하며 인터넷 바운드 트래픽을 라우팅합니다. 라우팅 테이블 설정 코드를 살펴보겠습니다. 바토3 클라이언트를 생성하고 프라이버트 서브네트에 라우팅 테이블 ID를 지정합니다. create route 함수를 호출하여 새로운 경로를 추가합니다. 데스터네이션 사이저 블락을 0.0.0.0으로 설정하면 모든 인터넷 트래픽을 의미합니다. 네트게이시 ID에 앞서 생성한 NAT 게이트웨이의 ID를 지정합니다. 이렇게 하면 모든 인터넷 트래픽이 NAT 게이트웨이를 거쳐 나가게 됩니다. 라우팅 테이블 업데이트가 완료되면 상태를 출력합니다. 라우팅 테이블 구성 원리를 이해해 봅시다. 0.0.0.0은 모든 IP 주소를 의미합니다. 즉, 인터넷으로 나가는 모든 트래픽은 NAT 게이트웨이를 거쳐 가라는 설정입니다. 프라이버트 서브네트 내부의 통신은 로컬 라우트가 우선 적용됩니다. 외부로 나가는 트래픽만 NAT 게이트웨이를 통과합니다. 이렇게 라우팅을 설정해야 프라이버트 서브네트에서 인터넷 접근이 가능해집니다. 0.0.0.0은 모든 인터넷 트래픽을 의미하고 내부 통신은 로컬 라우트를 사용하며 외부 트래픽만 NAT 게이트웨이를 경유합니다. NAT 게이트웨이와 NAT 인스턴스를 비교해 봅시다. NAT 인스턴스는 EC2 인스턴스의 NAT 기능을 직접 구현한 것입니다. 과거에는 NAT 인스턴스를 많이 사용했지만 현재는 NAT 게이트웨이가 권장됩니다. NAT 게이트웨이는 AWS가 완전히 관리하며 높은 가용성과 대역폭을 자동으로 제공합니다. NAT 인스턴스는 직접 관리해야 하고 성능 한계가 있습니다. NAT 게이트웨이는 AWS 완전 관리형이고 NAT 인스턴스는 직접 관리가 필요하며 NAT 게이트웨이 사용이 권장됩니다. NAT 게이트웨이의 장점을 살펴봅시다. NAT 게이트웨이는 초당 45Gbps까지 자동으로 확장되며 이중화와 장애 조치가 자동으로 처리됩니다. 패치나 업데이트를 AWS가 알아서 해주므로 운영 부담이 없습니다. 보안 그룹 설정이 필요 없고 ENI 관리도 불필요합니다. 안정성과 편의성 면에서 NAT 인스턴스보다 월등히 우수합니다. 최대 45Gbps까지 자동 확장되고 자동 이중화 및 장애 조치가 제공되며 운영 부담이 전혀 없습니다. NAT 게이트웨이의 비용 구조를 알아봅시다. NAT 게이트웨이는 시간당 요금과 데이터 처리 요금이 부과됩니다. 시간당 약 0.059달러, 처리 데이터 1GB당 0.059달러입니다. 24시간 운영 시 월 약 45달러의 기본 비용이 발생하며 트래픽 양에 따라 추가 요금이 붙습니다. 비용 최적화를 위해서는 불필요한 트래픽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간당 요금과 데이터 처리 요금이 있고 월 기본 비용은 약 45달러이며
트래픽 양에 비례하여 추가 요금이 발생합니다. 비용 최적화의 첫 번째 전략은 VPC 엔드포인트 활용입니다. S3나 다이너모DB 같은 AWS 서비스는 VPC 엔드포인트를 사용하면 NAT 게이트웨이를 거치지 않고 직접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NAT 게이트웨이의 데이터 처리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월 1TB 트래픽이라면 약 $60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VPC 엔드포인트로 직접 접근하여 NAT 게이트웨이를 우회하면 1TB당 약 $60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비용 최적화의 두 번째 전략은 트래픽 분석입니다. 클라우드와치 매트릭으로 NAT 게이트웨이 트래픽을 모니터링하면 불필요한 데이터 전송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로그를 외부로 보내는 대신 클라우드와치 로그즈를 사용하거나 큰 파일 다운로드를 S3 엔드포인트로 우회시킬 수 있습니다. 캐싱으로 외부 API 호출을 줄이면 트래픽을 30% 이상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와치로 트래픽을 모니터링하고 불필요한 전송을 최소화하며 캐싱으로 30%까지 절감할 수 있습니다. 고가용성 구성이 왜 필요한지 알아봅시다. NAT 게이트웨이는 단일 가용 영역에 생성됩니다. 한 개의 NAT 게이트웨이만 사용하면 해당 AZ에 장애가 발생할 때 모든 프라이버트 서브넷의 인터넷 접근을 잃게 됩니다. 고가용성을 위해서는 각 가용 영역마다 별도의 NAT 게이트웨이를 배치하고 각 프라이버트 서브넷의 같은 AZ의 NAT 게이트웨이를 사용하도록 라우팅을 구성해야 합니다. NAT 게이트웨이는 AZ별로 생성되고 단일 NAT 게이트웨이는 위험하며 AZ마다 별도의 NAT 게이트웨이가 필요합니다. 고가용성 아키텍처 구성 코드를 살펴보겠습니다. 3개의 가용 영역 정보를 리스트로 정의합니다. APNoAssist-EA, B, EC 각각의 퍼블릭 서브네트 아이디를 지정합니다. 반복문으로 각 AZ마다 일레스틱 IP를 할당받고 NAT 게이트웨이를 생성합니다. 서브넷 아이디에는 해당 AZ의 퍼블릭 서브네트를 지정하며 네임 태그에 AZ 정보를 포함시킵니다. AZ 태그도 추가하여 어느 가용 영역인지 명확히 표시합니다. 생성된 NAT 게이트웨이의 정보를 리스트에 저장하고 마지막으로 총 몇 개가 생성되었는지와 각 NAT 게이트웨이의 아이디를 출력합니다. 고가용성 아키텍처 구성 방법을 정리하겠습니다. 3개의 가용 영역을 사용한다면 3개의 NAT 게이트웨이를 생성합니다. APNoAssist-EA의 프라이버트 서브넷은 EA의 NAT 게이트웨이를 사용하고 B의 프라이버트 서브넷은 B의 NAT 게이트웨이를 사용하는 식입니다. 각 프라이버트 서브네트의 라우팅 테이블을 같은 AZ의 NAT 게이트웨이로 설정하면 한 AZ에 문제가 생겨도 다른 AZ는 정상 작동합니다. AZ마다 독립적인 NAT 게이트웨이를 두고 같은 AZ끼리 라우팅을 연결하여 단일 장애점을 제거합니다. 실전 트러블 슈팅 첫 번째, 연결이 안 되는 경우입니다. 프라이버트 서브네트에서 인터넷이 안 된다면 가장 먼저 NAT 게이트웨이 상태를 확인합니다. 어베일러벨 상태가 아니면 아직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라우팅 테이블을 체크합니다. 0.0.0.0이 NAT 게이트웨이로 향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마지막으로 NAT 게이트웨이가 퍼블릭 서브네트에 있는지 일레스틱 IP가 제대로 할당되었는지 점검합니다. NAT 게이트웨이 상태를 확인하고 라우팅 테이블을 검증하며 서브네트 위치와 일레스틱 IP를 확인하세요. 실전 트러블 슈팅 두 번째, 속도가 느린 경우입니다. NAT 게이트웨이는 자동으로 확장되지만 초기에는 낮은 대역폭으로 시작합니다. 트래픽이 증가하면 자동으로 스케일업되므로 몇 분 기다려보세요. 지속적으로 느리다면 NAT 게이트웨이를 여러 개 사용하여 트래픽을 분산하거나 VPC 엔드포인트로 일부 트래픽을 우회시키는 것을 고려합니다. 자동 확장에는 시간이 필요하고 여러 NAT 게이트웨이로 부하를 분산하며 VPC 엔드포인트로 트래픽을 우회할 수 있습니다. 실전 트러블 슈팅 세 번째, 비용 폭탄이 터진 경우입니다. 예상보다 NAT 게이트웨이 비용이 높다면 클라우드와치에서 바이스 아우토 데스터네이션 매트릭을 확인합니다.
어디서 데이터가 많이 나가는지 파악한 후 S3나 다이너모DB 트래픽은 VPC 엔드포인트로 이동시킵니다. 로그 전송은 클라우드와치 로그즈를 사용하고 불필요한 외부 API 호출은 캐싱으로 줄입니다. 이렇게 하면 비용을 50% 이상 절감할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와치 매트릭을 분석하고 VPC 엔드포인트를 활용하며 캐싱으로 API 호출을 감소시키세요. NIT 게이트웨이 베스트 프랙티스를 정리하겠습니다. 프로덕션 환경에서는 반드시 고가용성 구성을 사용하세요. 각 AZ마다 NAT 게이트웨이를 배치하고 클라우드와치 알람으로 트래픽과 에러를 모니터링합니다. VPC 엔드포인트를 적극 활용하여 비용을 절감하고 태그를 활용하여 NAT 게이트웨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합니다. 정기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NAT 게이트웨이를 삭제하여 불필요한 비용을 방지합니다. AZ별 고가용성 구성은 필수이며 클라우드와치 모니터링을 설정하고 VPC 엔드포인트와 태그를 적극 활용하세요. NIT 게이트웨이와 인터넷 접근 완벽 가이드를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프라이버트 서브네트의 보안을 유지하면서 안전하게 인터넷에 접근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NAT 게이트웨이의 개념부터 생성, 라우팅, 고가용성 구성까지 실전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비용 최적화 전략과 트러블 슈팅 방법도 함께 학습했습니다. 학습하신 내용을 실제 프로젝트에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